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강의를 진행하는 김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 따라잡기 중에서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 파트 중에서 헤더 영역의 메뉴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영역은요, 저희가 아까 레이아웃을 지정할 때 이제 헤더 태그를 사용해서 그 영역을 잡아주었는데요. 그 안에는 저희는 로고와 메뉴가 들어가도록 이제 페이지를 구현하도록 할 거예요. 그럼 로고들은 어떤 유형이 있고 각각은 어떻게 이제 페이지에 삽입해야 되는지, 코드로는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로고의 크기와 로고 자리 영역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로고 자리 영역은요, 저희가 코드에서 직접, 스타일 시트에서 직접 지정한 크기예요. 그리고 그 크기와 시험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이 만드신 그 로고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로고의 크기가 로고 영역 자리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로고는 각 자리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밑에 한국 투어 로고 같은 경우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모두 로고 자리 영역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스 폴더를 작업하고 있는 코리아은행이라는 폴더 안에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스 폴더 안에 저희는 logo.png라는 파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윈도우에서 저렇게 파일을 넣게 되면 VS 코드에서도 이렇게 이미지스 폴더가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logo.png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실제 열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크기가 동일한 경우 먼저 index.html 파일에 이미지 태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로고 자리라고 텍스트를 적어놨던 그 부분에 코드를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미지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스 태그를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 로고 자리는 A 태그를 사용해서 하이퍼링크를 걸어줄 건데요. 네, 그 로고를 클릭했을 때 하이퍼링크로 동작할 수 있게 이미지 태그 앞뒤로 A 태그를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태그 안에 이렇게 소스를 이제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한 alt 속성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alt 속성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를 추가할 때 이 이미지가 없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텍스트를 이제 이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 태그는 하이퍼링크를 샵이라고 임시 링크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크롬으로 열어서 작업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렇게 로고를 저희가 의도한 대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 스타일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로고의 크기가 로고 자리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미지스 폴더 안에 이제 이미지 파일들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HTML 파일은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첫 번째 로고 크기와 로고 자리의 크기가 같은 경우와 동일하게 HTML은 이제 내용만 이렇게 넣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코드를 저는 사용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스타일 시트에서 이 다른 크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이미지스 태그는요, 앞에 코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로고라는 div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태그이기 때문에 스타일 시트에서 .logo, 그 다음에 띄어쓰기 공백을 한 다음에 이미지라는 태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태그의 스타일을 지정을 해볼게요. 화면에서 로고라는 div 태그 영역 안에서 왼쪽에 정렬되어야 하기 때문에 플로팅 속성을 left로 주었고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로고 크기에 맞춰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자리 영역의 크기는요, 250픽셀, 100픽셀이었는데요. 로고 자리의 크기는 200픽셀, 400픽셀이기 때문에 이 남는 영역을 마진으로 주도록 할게요. 윗부분에는 탑 마진을 30을 줘서 위에도 30, 아래에도 30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로 길이는 총 50픽셀이 남기 때문에 좌우로 25픽셀씩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로고 자리를 지정한 그 영역에 딱 정 가운데에 이제 로고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으로 열어서 이렇게 작업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메뉴를 디자인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사이트 맵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 와이어 프레임이 가로형인지 세로형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이트 맵은 시험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 맵을 어떻게 구현할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하는지를 미리 시험 문제에서 꼭 확인하신 뒤에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가로형 와이어 프레임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HTML에 메뉴 자리로 적어놨던 그 코드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코드에 이제 사이트 맵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뉴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메뉴 자리에는요, UL 태그를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UL 태그는 순서가 없는 목록 태그입니다. 이 태그를 사용해서 메뉴를 한번 추가해 줄게요. UL 태그에도 스타일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클래스 선택자로 navy라는 클래스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li 태그를 사용해서 각각의 메인 메뉴들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li 태그 안에 해외여행이라고만 메뉴를 쓰시지 마시고 그 해외여행을 눌렀을 때도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이퍼링크 또한 걸어주도록 할게요. 이때 하이퍼링크에는 임시 링크인 샵을 꼭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4개의 목록 태그를 이제 추가해 주시고 이제 서브 메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브 메뉴도 추가해 주도록 할 텐데 이 li 태그 안에 서브 메뉴 자리를 각각 먼저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이트 맵에서 확인했던 서브 메뉴들을 또 다른 UL 태그를 사용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UL 태그는요, 클래스 선택자를 서브 메뉴라고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동일한 서브 메뉴를 클래스 선택자로 가지고 있는 목록 태그가 4개 생길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도 이제 개수에 맞게, 내용에 맞게 목록 태그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꼭 임시 링크들을 다 추가해 주셔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러면 크롬으로 열어서 작업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순서 없는 목록 태그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호 없이 이제 글씨들이 잘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메인 메뉴인지 서브 메뉴인지 스타일로 확인할 수 없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서 div 영역에 각각 클래스 선택자를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스타일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메뉴 클래스 선택자에 z-index라는 속성을 주도록 할게요. z-index는 요소가 쌓이는 순서를 결정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들이 겹쳐 있을 때 어떤 요소가 화면에 보여야 하는지 혹은 보이지 않아야 하는지를 결정해주는 속성인데요. 이 숫자가 클수록 화면 앞에 보이게 되고 이 숫자가 작을수록 뒤쪽으로 숨어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할 점은 인덱스 속성은 포지션 속성이 설정된 요소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포지션 속성도 함께 사용해 줘야 합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index.html에 추가한 내용들의 스타일을 한번 입혀보도록 할게요. 이 전체의 메뉴에 이제 navy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스타일을 한번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CSS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를 꼭 잊지 말고 이제 기호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 이제 해당 스타일을 어떻게 입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영역은 화면의 가장 오른쪽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플로팅 속성을 라이트로 한 번 더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의 위쪽에는 50픽셀의 마진을 주고, 그 다음에 화면의 가장 끝에 붙을 수 있도록 라이트 마진은, 오른쪽 마진은 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비 태그 안에 li 태그들로 저희가 메인 메뉴를 삽입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왼쪽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에 메뉴 div 영역이 있었어요. 저희가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메뉴라는 div 클래스를 저는 주로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비라는 ul 태그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ul 태그의 하위 목록인 li 태그가 있었는데, 그 구조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스타일들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비 태그 안에 li 태그가 있고, 그래서 이 꺽쇠 기호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왼쪽 정렬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내비 안에서도 이 li 부분은 왼쪽에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li 태그 안에 또 a 태그가 있는데요. 하이퍼링크로 묶었었던 그 메인 메뉴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외여행 하나, 국내 여행 하나, 제주도 하나, 사이트맵 하나, 하나하나마다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 텐데,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먼저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메뉴의 전체 가로 길이를 800픽셀로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4개의 메뉴를 각각 가로 길이를 200픽셀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로 길이는 50픽셀로 설정해 주었는데요. 이때도 맨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레이아웃 구조를 짜실 때 크기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이 헤더 영역의 전체 세로 길이를 100픽셀로 주었기 때문에 이 메뉴는 50픽셀로 가져가고, 아까 마진도 50픽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이즈를 지정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A 태그의 각각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저는 그 방식을 적용해서 이제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만의 이제 패턴을 한번 찾아보셔서 이렇게 크기는 어떻게 지정할지를 고려해 주시는 게 합격할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는 이 줄 간격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50픽셀로 이 전체 세로 길이와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일반적인 폰트 사이즈를 20픽셀로 저는 맨 처음에 설정을 했었는데, 이 메인 메뉴에 있어서는 18픽셀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폰트의 사이즈도 얼마든지 크고 작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적절하게 예쁜 모양의 크기들을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폰트는 굵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폰트의 무게를 이제 볼드로 폰트 웨이트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지정해서 이 하나의 영역 안에 가운데 정렬될 수 있도록 이제 폰트를, 텍스트를 정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컬러라는 속성은 텍스트 컬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색상까지 잘 스타일을 지정해 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스타일 속성을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동일한 클래스를 적어주시고 뒤에다 h_over라는 이제 클래스 선택자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선택자는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이 스타일로 변경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상을 변경할 것을 이제 속성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만 바꿀 거기 때문에 그 속성 한 개만 사용했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서브 메뉴의 스타일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서브 메뉴 클래스를 이제 이 영역을, div 영역을
서브 메뉴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주었기 때문에 그 클래스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줄 텐데 전체 가로 길이가 800픽셀이었고 말씀드렸던 대로 메인 메뉴는 전 200픽셀씩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나의 서브 메뉴에도 가로 길이는 200픽셀로 주었고 세로 길이는 이 메인 메뉴를 동일한 크기로 저는 가져가도록 구성을 했기 때문에 4배수인 16픽셀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은 앱솔루트를 주었고요. Z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포지션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none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처음부터 서브 메뉴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서브 메뉴들을 처음엔 보이지 않도록 디스플레이를 none이라는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Z인덱스를 1로 줘서 어떤 그 요소들보다 이 Z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은 어떤 요소들보다 이 서브 메뉴가 화면의 맨 앞쪽에 나올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런 색상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들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변경해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서브 메뉴를 이렇게 작은 박스로 설정을 했는데요. HTML 코드에서 기억하시면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서브 메뉴는 이제 전체 메인 메뉴 안에 들어있는 div 영역이기 때문에 각각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왜 이런 수치로 지정이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만의 패턴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브 메뉴 안에도 li 태그들이 있었어요. 그 각각의 메뉴들, 서브 메뉴들을 스타일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 태그 안에 또 하이퍼링크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 하나의 메뉴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픽셀, 40픽셀로 지정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A 태그이기 때문에 주의 간격을 40픽셀,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여기서 지정했던 18픽셀보다 2픽셀 작은 16픽셀로 지정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글꼴에 굵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폰트를 가운데 정렬해 주었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도 이 서브 메뉴 기본 컬러와 동일한 색상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글씨 색상 또한 컬러 가이드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었던 글꼴 색상인 333, 333을 저는 사용했습니다. 이 서브 메뉴에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를 스타일 시트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클래스 선택자 다음에 H 오버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동작할지 저는 스타일 속성을 주었는데 메인 메뉴를 마우스 올렸을 때와 동일한 색상을 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정한 메뉴 스타일을 잘 적용이 됐는지 크롬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제가 제주도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잡아놨던 레이아웃에서 메뉴들이 이제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것을 눌러도 저희가 하이퍼링크를 눌렀을 때 서브 메뉴를 보여라 라는 코드를 적은 적이 없기 때문에 메인 메뉴만 보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혹시 서브 메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서브 메뉴에서 클래스 선택자의 스타일을 디스플레이 none으로 지정했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해 주시면 이제 서브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여지는 서브 메뉴에서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상이 변경될 수 있도록 코드를 짰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 잘 스타일들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서브 메뉴에 주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메인 메뉴를 눌렀을 때 서브 메뉴가 자동으로 나오도록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jQuery 파일을 사용해 주셔야 하는데 jQuery 안에는 이런 메뉴들이나 혹은 이미지가 슬라이드 될 수 있는 기능들이 그런 이벤트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이 어떤 기능들을 주로 사용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문제에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자바스크립트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시험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jQuery 파일을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VS 코드로 돌아오면요. 저희가 만든 자바스크립트 폴더와 jQuery 파일을 이제 추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아래 새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저는 script.js라는 파일의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었고 이제 여러분이 작업하시기 편한 대로 파일의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확장자는 .js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이제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 창도 열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만든 그리고 복사한 jQuery 파일을 한번 index.html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CSS를 추가한 그 아래의 자리에 저는 주로 추가를 했는데요.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jQuery 파일부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소스 속성을 사용해서 폴더와 파일 이름을 꼭 적어 주시고요. 이때 스크립트 태그는 꼭 닫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잊지 않고 꼭 적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새로 만든 저희가 작업할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디퍼 속성을 사용했는데요. 디퍼는 스크립트가 잠깐 지연되도록 하고 HTML 구문이 모두 분석된 뒤에 화면에 모두 보인 뒤에 이 스크립트들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디퍼 속성을 꼭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의 타입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립트 태그 꼭 닫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돌아와서 저희가 만들었던 script.js 파일로 돌아와서 이제 코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jQuery에 있는 이벤트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첫 문장의 코드를 외워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jQuery라는 문서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건데 앞에 모든 HTML 구문들이 준비된 다음에 사용할 기능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코드이고요. 이 안에서 어떤 동작들을 하게 할지는 저 아래에 있는 괄호 2개와 세미콜론 닫힌 그 부분 사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코드는 이 사이에 넣어주실 거고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까지 준비가 됐으니 이제 메뉴들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의는 한 회차를 한 번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분별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각각은 어떤 코드들로 구현하셔야 하는지 나눠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코드들은 저희가 정답이 아니라 가장 좋은 패턴을 만들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연습하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저런 시도도 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패턴을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메뉴 기능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웹디자인 기능사의 레이아웃들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대로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크게 그러면 가로형의 메뉴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저는 총 3개의 유형을 가지고 왔어요. 메인 메뉴 영역만큼 서브 메뉴 전체가 슬라이드 다운되는 유형, 그 다음에 메인 메뉴 영역만큼 서브 메뉴가 내려가는데 그 중에 내용은 하나만 있는 유형, 마지막으로 헤더 영역, 이 로고와 전체 영역, 이 페이지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영역이 슬라이드 다운되는 이제 유형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형부터 설명드릴게요. 메인 메뉴 영역만큼 서브 메뉴 전체가 슬라이드 다운되는 유형입니다. 메인 메뉴에 어떤 클래스 선택자를 지정하셨는지 먼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navi라는 UL 태그 안에 이제 li 태그들이 이 하나의 네모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제 서브 메뉴가 내려가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떤 클래스 선택자를 지정했는지 그리고 각각의 태그는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달러 표시를 사용해서 그 클래스 선택자를 잡아주시고 이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 오버를 하면 그 다음 기능이 수행됩니다. 서브 메뉴가 내려가는 기능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선택자들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 내비 LI 클래스에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아래 부분의 전체가 서브 메뉴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4개 전체가 이제 잠시 스탑 멈췄다가 슬라이드 다운 되는 코드를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능들은 점으로 구분해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슬라이드 다운 다음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1000이 1초를 의미하기 때문에 0.500은 0.5초를 의미하고요. 0.5초 동안 내려가는 속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우스가 서브 메뉴에 있을 때도 이 서브 메뉴는 계속 화면에 나타나고 여기까지 슬라이드 다운이 완료됐다면 계속 열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브 메뉴는 내비 태그의 LI 태그 안에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비의 LI 태그 안에 있는 영역이다 라고 이 화면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해서 서브 메뉴가 보이고 있고요. 마우스 아웃, 아예 이 서브 메뉴 밖으로 마우스를 내보내게 된다면 이제 슬라이드 업이 되는 기능을 이제 코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아웃일 때 이 내비 태그의 LI 태그 밖으로 나갔을 때 이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업 되는 코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유형이 생각보다 단순한 코드로 구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정도의 유형을 외워두시면 이제 어느 정도의 코드들을 작업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메인 메뉴 영역만큼 서브 메뉴 하나만 슬라이드 다운되는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볼 텐데요. 앞의 유형과 크게 어렵거나 다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5줄의 코드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줄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우스를 올릴 메인 메뉴의 영역이 똑같기 때문에 이 하나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번에는 슬라이드 다운 되는 영역이 서브 메뉴 하나만 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된 코드는 this라는 코드예요. 왜냐하면 li 태그 중에서도 첫 번째 거 하나 혹은 세 번째 거 하나, 이 this, 이것에 해당하는 서브 메뉴 하나만 슬라이드 다운을 해라 라는 코드입니다. 실제로 코드들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 문법적으로 왜 가로가 있고 왜 점이 있는지는 저희 영진닷컴의 이기적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책을 확인해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강의에서는 유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의 슬라이드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브 메뉴에서도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브 메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유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이 영역 밖을 벗어났을 때 이제 이 this의 서브 메뉴, 이 한 개에만 해당했던 서브 메뉴가 이번에는 슬라이드 업 되는 것을 코드로 구현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번에는 헤더 영역만큼 서브 메뉴 전체가 슬라이드 다운되는 기능입니다. 이번에는요, 추가로 index.html 작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현된 영역을 이제 div 태그로 설정해서 하나의 영역으로 추가해 줄 거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메뉴 배경 영역이라고 부르겠고 그 다음에 div 태그에는 id라는 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ID 선택자는 클래스 선택자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서 스타일이 적용되도록 하는 선택자입니다. ID 태그 속성도 어떻게 지정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index.html에 이 코드를 추가해 줘 보도록 할게요.
이 메뉴 배경 영역은 메뉴보다 한 줄 윗줄에 저는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야 될 컨텐츠, 텍스트나 이미지들은 없기 때문에 div 태그로 영역을 열고 바로 닫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클래스 선택자에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지정해 줄 거고 색상도 추가해 줄 거기 때문에 이 영역은 컨텐츠는 없지만 화면에는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역의 스타일은 어떻게 지정해 줘야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스 선택자는 점으로 이 스타일 시트에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메뉴 영역은 ID 속성을 사용했던 태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ID 선택자는 샵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샵 메뉴 언더바 bg라는 ID 선택자의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 영역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영역인데요. 이 전체 헤더 크기만큼의 가로 길이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1200픽셀로 지정한 이유는 제가 만들고 있었던 이 웹페이지의 가로 전체 길이가 1200픽셀이었기 때문에 가로 길이를 1200픽셀로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세로 길이는 160픽셀로 지정했습니다. 이 160픽셀은 이 안에 들어가야 하는 서브 메뉴 4개의 세로 길이가 160픽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를 잡아주었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절대값을 가진 포지션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의 디스플레이를 넌으로 설정해 줄 텐데요. 서브 메뉴와 마찬가지로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속성을 넌으로 지정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Z인덱스 값을 2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Z인덱스를 그동안 1만 설정을 했는데 2가 되면 그 1로 설정했던 것보다 먼저 보이게 되는 영역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순서대로 Z인덱스 값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탑 속성을 추가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 메뉴 배경 영역이 위에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부터 나타나야 하는지를 속성으로 탑이라는 속성으로 지정을 해주었고요. 100픽셀이 된 이유는 이 전체의 헤더 영역의 세로 길이가 100픽셀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맞춰서 적어준 속성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서브 메뉴와 동일한 컬러의 이제 코드인데요. 그렇게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Z인덱스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Z인덱스 숫자가 클수록 화면의 앞에 나타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메인 메뉴, 서브 메뉴, 그리고 메뉴 배경 영역이 어떤 순서로 앞에 나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됩니다.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니까 가장 뒤쪽에 나타나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뉴 배경 영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글씨가 있는 서브 메뉴가 나타나야 할 거예요. 그래서 Z인덱스 값을 그 순서대로 숫자를 하나씩 올려가면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영역이 전체 메뉴 영역이고요. 그래서 Z인덱스를 1로 주었고요. 그 다음에 메뉴 배경 영역을 Z인덱스를 2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 메뉴 영역을 Z인덱스를 3으로 주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화면에 나타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한 대로 이번에는 동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줄의 코드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 영역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라는 첫 번째 줄의 코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뉴 배경 영역이 같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빨간 박스 영역에 두 번째 줄이 새로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브 메뉴가 잠깐 멈췄다가 슬라이드 다운 됐던 것처럼 이번에는 메뉴 배경 영역 또한 같이 내려가는 것을 이제 코드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스타일 시트에서 점과 샵으로 구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코드를 꼭
확인하고 적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니면은 이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우스가 서브 메뉴에 있어도 이 내비 li 태그 안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영역이 계속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예 서브 메뉴 밖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나갔을 때에 이제 이 서브 메뉴와 메뉴 배경 영역이 슬라이드 업 되는 기능입니다. 네, 지금까지 가로형 와이어 프레임에서 메뉴들을 어떻게 동작시켜야 하는지, 자바스크립트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세로형 와이어 프레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만들어 본 이제 여기에 스타일을 지정하고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야 하는 페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로형 프레임에서 메뉴 자리에 영역을 추가했었던 것처럼 세로형에서도 HTML 코드는 동일하게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스타일이 하나도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가로형에서 HTML 코드를 삽입했던 것처럼 메인 메뉴 영역과 서브 메뉴 영역들이 div 태그로 다 나누어져 있고요. ul 태그와 li 태그들로 각각이 구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곳에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헤더 영역에도 포지션을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세로형에서 제가 주로 잡았던 헤더 영역은 화면의 왼쪽에 나오면서 로고와 메뉴가 세로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영역에 스타일에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상위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절대 좌표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하는 이 헤더의 영역의 위치가 가장 고정되어 있도록, 가장 위쪽과 가장 왼쪽에 고정되어 있도록 이 속성을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메뉴로 적은 저희가 내용을 추가했던 부분의 속성을 이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div 클래스로 메뉴라는 클래스 선택자로 지정했기 때문에 스타일 속성을 그렇게 주도록 할게요. 위에서부터 100픽셀에 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위에 자리는 로고의 자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로고의 크기만큼 100픽셀 떨어지도록, 그리고 왼쪽에서도 10픽셀 떨어지도록. 왜냐하면 이 헤더의 전체 가로 크기에 대비해서 이 메뉴 영역이 헤더 영역의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옆에 양쪽에 이제 픽셀들을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설정해 주시고요. 텍스트는 각 영역의 가운데 정렬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z인덱스를 1로 설정해서 이 메뉴 영역이 화면의 맨 앞쪽에 보일 수 있도록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뉴 영역의 스타일을 지정했으면 이제 각각의 세부적인 스타일들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이 내비의 li 태그는 메인 메뉴들에 대한 태그였어요. 가로형에서는 가로로 모든 메인 메뉴들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이제 좀 더 명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세로형에서는 내비의 li 태그가 5개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index.html 파일을 확인하면 그 li 태그가 어디까지인지를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이 왼쪽 정렬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시고요, 속성을.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180 픽셀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li 태그 안에서도 a 태그, 바로 메인 메뉴가 들어가 있는 태그 영역인데요. 이 부분에 속성을 주도록 할게요. 가로 길이는 180 픽셀로 동일하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40 픽셀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 간격도 40 픽셀로 설정해주고 폰트의 사이즈도 16 픽셀로 임의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를 굵게 처리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와 이제 텍스트 컬러 또한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A 태그의 속성을 추가하니 메인 메뉴들을 눈으로,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로로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세로로 쌓여 있기 때문에 메인 메뉴들을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스타일 속성을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이때는 배경 색깔만 변경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 텍스트 색상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저렇게 두 가지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서브 메뉴에도 스타일을 주도록 할게요. 앞에서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가 일렬로 쌓여 있었다면 이번에는 메인 메뉴 옆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각각의 색깔과 이제 정렬들을 주도록 할 텐데요. 서브 메뉴는 플로팅 속성을 왼쪽에 줘서 이 서브 메뉴의 영역이 헤더 영역 안에서 메뉴 영역 안에서도 왼쪽으로 붙어서 나올 수 있도록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주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메인 메뉴 크기와 동일하게 180픽셀, 그 다음에 하이트는 세로 길이는 100%로 주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서브 메뉴들 4개가 쌓인 영역을 서브 메뉴 전체의 세로 길이로 잡아준 거고요. 그래서 100%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는 180픽셀 떨어진 위치로 주었습니다. 이 레프트 속성은 메인 메뉴 크기에 해당하는 위치만큼 떨어질 수 있도록 180픽셀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탑은 0픽셀로 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메뉴가 시작하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여기 위에 맞춰서 나올 수 있게 메인 메뉴와 동일한 위쪽 선상에 위치할 수 있도록 탑 속성을 0픽셀로 주었고요. 그 다음에 Z-인덱스 값을 사용해야 하고 상위 컨테이너에 대해서 절대 좌표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포지션도 앱솔루트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저렇게 코드대로 임의로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넌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서브 메뉴가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속성을 주었고 Z-인덱스를 1로 주어서 화면에 맨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메뉴도 Z-인덱스가 1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라인에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 속성을 주었고요. 그러면 서브 메뉴 하나에 대한 A 태그 하나씩 묶인 이 부분에 대한 스타일도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가로 길이 크기는 180픽셀, 세로 길이 크기는 40픽셀로 주었고 줄 간격도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메인 메뉴의 폰트 크기는 16픽셀로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서브 메뉴는 2픽셀 작은 14픽셀로 주었고요. 굵게 처리하고 백그라운드 컬러와 폰트 컬러 또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서브 메뉴에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스타일을 다르게 해주기 위해서 배경색과 글씨 색깔을 속성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크롬에서 열어서 작업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서브 메뉴를 보이지 않게 해놨기 때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메인 메뉴 색깔이 변하더라도 서브 메뉴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고요. 가로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속성을 주석 처리해 주었을 때 혹은 삭제해 주었을 때 서브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로형에서도 메뉴를 추가하고 스타일을 주는 것까지 해봤는데 이제 그 주석을 처리하지 않고도 마우스를 올리고도 자동으로 메뉴가 나타나는 기능을 추가해 줘야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HTML은 그 안에 내용들을 추가해 주는 거고 CSS는 그 내용에 옷을 입혀주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는 그게 동작하도록 움직이도록 구현하는 코드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세로형의 메뉴 기능들의 이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가지 유형을 가져왔는데요. 서브 메뉴 하나만 슬라이드 되는 경우, 메인 메뉴의 오른쪽에 붙어서 서브 메뉴 하나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메인 메뉴 아래로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다운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먼저 서브 메뉴 하나만 슬라이드 다운되는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총 5줄의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가로형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메인 메뉴의 영역을 먼저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내비 태그 안에서도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메인 메뉴에 해당하는 서브 메뉴 하나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형 2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this라는 선택자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메뉴 하나에 해당하는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다운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순서대로 적어주시고요. 이 서브 메뉴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li 태그 안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이 서브 메뉴가 계속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 이 영역 밖으로 나왔을 때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업 되는 이제 기능을 코드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5번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유형은 메인 메뉴 아래로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다운 되는 기능입니다. 이를 위해서 스타일 시트도 한번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뉴에 있는 속성 중에 하나를 삭제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존에 플로트 속성을 줬던 거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메뉴 영역은 이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div 태그 영역이었어요. 이 부분에 정렬을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비 태그 안에 li 태그, 바로 메인 메뉴들이 들어가 있는 영역인데요. 이 부분에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정렬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 길이를 180 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수치들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시기에 혹은 연습하기에 편한 수치로 지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0 픽셀인 이유는 헤더 전체의 가로 길이가 200픽셀이었기 때문에 양쪽에 10픽셀씩 떨어뜨려서 가운데에 보일 수 있도록 저는 180픽셀로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li 태그 안에서도 a 태그 영역을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메인 메뉴들의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영역이었어요. 가로 길이를 동일한 180픽셀, 세로 길이를 40픽셀씩 주고 줄 간격도 4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의 폰트 사이즈를 16픽셀로 설정해 줄 거고요. 굵게 처리하고 배경색과 글씨 색상 또한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배경색과 글꼴이 색상이 변경될 수 있도록 Hover 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브 메뉴에 스타일을 주도록 할게요. 서브 메뉴 영역에 왼쪽 정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로 길이는 100%로 이 서브 메뉴의 모든 영역을 감싸고 있는 크기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디스플레이는 넌으로 설정해서 처음에는 이 서브 메뉴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서브 메뉴가 보이지 않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서브 메뉴들이 사라져서 이 모양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 메뉴 안에 li 태그 안에 a 태그, 바로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감싸고 있는 하이퍼링크 태그에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는 180픽셀로 줄 거고요. 세로 길이는 메인 메뉴와 동일하게 4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줄 간격도 40픽셀로 줄 거고요. 폰트의 사이즈는 메인 메뉴보다 2픽셀 작은 14픽셀로 지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굵게 처리하고 배경색과 텍스트 색상 또한 이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서브 메뉴에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Hover 속성을 동일하게 줄 거고요. 배경색과 텍스트 색상을 조금 더 짙은 회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혹은 이미지 슬라이드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등 하이라이트가 되는 속성을 꼭 추가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잊지 않고 Hover 속성을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작할 수 있는지 자바스크립트로 jQuery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세로로 쌓여져 있는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이 아래로 나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서 코드를 저는 5줄로 적어봤습니다. 네, 내비 li 태그 안에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이제 슬라이드 다운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메인 메뉴에만 해당하는 서브 메뉴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this라는 선택사를 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his의 안에서도 서브 메뉴가 이제 슬라이드 다운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브 메뉴에도 마우스를 올리면 이 영역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다운된 모습이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마우스가 이 영역 밖으로 나갔을 때 슬라이드 됐던 서브 메뉴가 다시 슬라이드 업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메뉴를 추가하고 메뉴의 스타일을 입히고 그리고 메뉴들이 동작할 수 있는 유형들의 5가지로 알아봤습니다. 네, 이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시고 또 어떤 레이아웃별로 어떤 스타일, 어떤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해야 하는지를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패턴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코드들이 정답은 아니고 이 부분들을 여러 번 숫자도 바꿔보시고 또 이 코드들도 수정해 보시면서 어떤 코드가 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헤더 영역 외에 이미지 슬라이드는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지, 컨텐츠 자리들은 또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는지 또 유형별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